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정적분의 기본 정리 얘가 뭐냐면, 이렇게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거든요. 제1 기본 정리는 뭐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4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있죠. 요놈이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예요. 그래서 제1 기본 정리부터 하고 제2 기본 정리로 갈게요. 자, 기본 정리는 뭐냐면 이 정적분이 되어 있는 놈 있죠. A부터 X까지 정적분이 되어 있는 놈을 X로 미분하면 이 X가 여기 쏙 들어가서 FX가 된다. 이게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예요. 이게 제1 기본 정리입니다. 자, 그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이 A부터 X까지 적분된 놈을 이 면적을 SX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이 SX를 A부터 X까지 적분한 녀석이다라고 놓고 시작할 겁니다. 여기 보면 T축이죠, T축. T축에다가 FT를 쌓아서 SX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이 델타 X가 양수라고 합시다. 자, 그림은 델타 X가 양수인 것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델타 X가 양수라면 X에서 델타 X를 더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X 더하기 델타 X가 이 오른쪽에 있죠, 지금. 이 부분을 동그라미 쳐놓은 걸 좀 확대를 해놨죠. 자, 확대된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이게 우리가 적분은 연속인 함수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쵸? A부터 B까지 연속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자, A부터 B까지 연속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놈, 요 구간에서도 당연히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fx가 x부터 x 더하기 델타까지 x 더하기 델타 x까지 요 구간에서 연속이죠. 연속이므로 연속인 함수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정리를 쓸 수 있죠.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이 구간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대값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거 꼬불꼬불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 x고 여기 x 더하기 델타 x라고 했을 때 이 구간 사이의 최소값과 뭐 최대값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연속이면 최대와 최소가 존재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내가 델타 S라고 잡은 거예요. 델타 X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가 이제 이 구간을 조금 넓힌 거죠. 델타 X가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서 이 면적의 변화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A부터 X까지 면적이 SX였는데 X가 델타 X만큼 더해지면서 좀 구간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면적의 변화량이 생겼다는 거예요. A부터 X 더하기 델타 X까지 요만큼의 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면적 변화를 우리가 델타 S라고 잡은 거예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에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요 사각형보다는 크겠죠. 빨간색 요 면적이, 자, 요 면적이, 자, 이 초록색 이 면적보다는 크겠죠. 그다음 구간에서 최대값도 존재할 테니 이렇게 사각형을 잡으면 이 파란색 면적보다는 작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요 여기서 이제 잡아보면 요 조그만한 사각형보다는 크겠죠. 초록색 사각형보다는 크고, 자, 이렇게 큰 이 파란색 사각형보다는 면적이 작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작은 사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스몰 m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죠. 이 밑변의 길이가 델타 x죠. 이 밑변의 길이가 델타 x죠, 지금. 자, 이게 작은 초록 색깔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델타 s. 그 다음에 최대값에다가 델타 x 곱한 이 파란색 면적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델타 s는 요 사이에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x를 나눕니다. 델타 x를 나누세요. 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모든 변에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자, 요 그림에서 요 놈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 요 두 놈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이 x 더하기 델타 x가 x로 향한다는 거예요. 두 점이 한 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밑변의 길이가 엄청 얇아지죠. 여기 밑변의 길이 델타 x였던 밑변의 길이가 엄청 얇아질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자, 여기 x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인 요 fx와 다 똑같아져요. 아주 얇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죠? 아주 얇아지면, 자, 아주 얇아지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그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나 다 똑같아지죠. 아주 얇아지면. 정말 이해되죠? 다시. 아주 얇아져서 얘랑 색깔을, 얘랑 얘랑 일단 아주 가까워졌다고 보세요.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그건 그때 x에서의 함수값이죠, 또. 그래서 이 좌변이 fx가 되고 우변도 fx가 돼요. 얘가 fx, 얘도 fx. 최소값도 fx가 되고 최대값도 fx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x, 델타 x분의 델타 s, 얘가 ds dx 이렇게 되는데, 얘가 결국 이제 s 프라임 x라는 뜻이죠. 따라서 즉 s 프라임 x가 fx와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sx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a부터 x까지 ftdt다. 그러면 요 놈을 미분했다는 거죠. 미분해라 뭐를, a부터 x까지 ftdt를, 요만큼이 sx죠. sx를 미분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얘가 fx가 된다 이렇게 돼서 기본 정리의 증명이 된 거예요. 델타 x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게요. 식은 조금 바뀝니다. 자, 델타 x가 음수라고 했을 때 fx가, 이번에는 x 더하기 델타 x가 좀 더 작겠죠. 자, 여기에서 연속이므로 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 델타 S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돼요. 자, 보시면 얘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델타 S라는 값이 양수가 된 거고, 자, 얘가 요 x 더하기 델타 x가 요 왼쪽으로 오면 요 델타 S인데 요 델타 S는 이제 줄어든 거죠, 면적이. 그 델타 S 자체의 부호가 음수가 돼요. 변화량이죠, 델타 S. 면적의 변화량. 면적의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럼 우리 또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리고 델타 X도 지금 현재 음수예요. 그러면 얘는 라지 M 곱하기 델타 S가 제일 작은 거야. 자, 최대 최소는 이제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델타 S, 그 다음에 자, 스몰 M 곱하기 최소값 곱하기 델타 X가 가장 크겠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델타 X를 나눌 거예요. 델타 X를 나누면 델타 X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스몰 m이 제일 작아져요. 자,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 여기 델타 X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또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 델타 X가 0으로 간다. 얘도 얇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가 fx가 되고 얘도 fx가 되고 얘도 s 프라임 x가 돼서 아까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s 프라임 x는 fx다. 자, 여기서 미적분하게 제1 기본 정리가 증명이 됐어요. a부터 x까지 적분한 걸 미분하면 x가 쏙 들어간다, 그 안에 있는 함수에. 자, 이제 제2 기본 정리로 가볼게요. 자, 미적분하게 제2 기본 정리. 그 이제 이 기본 정리가 사실 여러분이 정적분을 계산하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기본 정리예요. 결론부터 보면 a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했어요. 그럼 그 면적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 면적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안에 있는 fx를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요 a, b가 이제 이렇게 여기 있었죠. 그래서 b를 넣고 a를 넣고 둘이 빼는 거야. fb 빼기 fa. 라지 f에서 b를 넣고 a 넣고 둘이 뺀다. 이게 이 값이 이제 그 면적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기본 정리를. 일단 용어부터 볼까요? 자, 얘를 적분 당한 함수니까 이 fx를 피적분 함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a를 아래 끝이라고 해요. 아래 끝. a를 아래 끝. b를 위 끝이라고 불러요. 그 적분이 시작되는 점을 아래 끝, 적분이 끝나는 점을 위 끝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dx에서 이 x, dx의 이 x를 적분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아래 끝, 위 끝 말고는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했던 용어들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이 이제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놈을 적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아무튼 전제 조건은 요거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제1 기본 정리에서 뭘 했었냐면 이 sx를 우리가 a부터 x까지 ftdt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했더니 fx가 나왔다가 제1 기본 정리죠. 비족분하게 제1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찾았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이 조건에서 나와 있는 게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어요. 자, 그럼 기본 정리, 이 기본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라지 s를 미분한 것과 라지 f를 미분한 게 둘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둘 다 fx로서 둘이 같죠. 자, S'X와 라지 F'X가 현재 같아요. 자, 미분에서 같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수 빼고는 다 같다는 얘기죠. 우리 처음에 부정적분 배울 때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도 2x, x제곱 뭐 빼기 2를 해도 2x, 그죠? 미분을 했을 때 결과가 같다는 거는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적분상수 C를 붙였던 이유가 뭐예요? 상수항은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의 결과가 같기 때문에 원래 놈은 이 SX와 FX의 차이는 상수의 차이밖에 안 생겨요. 미분의 결과가 같으면 그 원래 함수끼리는 상수의 차이만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요 식에다가 이제 A를 대입할 거예요. A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자, SA는 FA 더하기 C가 돼요. 자, 그런데 S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SX가 요거였잖아요. 그럼 SA가 의미하는 게 A부터 A까지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SA가 지금 A부터 A까지의 FTDT 이렇게 되니까 A부터 A까지의 면적이야. 그러면 면적이 0이라는 거죠. A부터 A까지. 그러면 이제 밑변의 길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은 면적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얘가 0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C라는 게 마이너스 FA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요 C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SX는 fx 빼기 fa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x에다가 b를 대입합니다. b를 대입하시면 자, sb는 large fb 빼기 large fa 이렇게 나오죠. 근데 sb가 또 뭐냐면 얘는 a부터 b까지 적분한 게 되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ftdt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정적분의 성질에서 이 변수는 의미가 없거든요. 변수는 이게 t축일 때 이 ft를 쌓은 것과 당연히 이 x축일 때 fx를 쌓은 것과 당연히 그래프만 똑같이 생겼다면 이 면적은 당연히 같겠죠. 면적은 같겠죠. 그래서 이 변수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증명이 됐죠. 이제 a부터 b까지 어떤 f를 적분을 하게 되면 정적분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놈의 한 부정적분인 라지 f를 찾은 다음에 b를 넣고 a를 넣고 빼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a부터 b까지 x로 바꿔줄까요? 변수 상관없어요. 라지 f 빼기 라지 f b 빼기 라지 fa다 이거다. 그래서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정적분의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예요.
그래서 이걸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안에 거를 부정적분에서 놓고 위 끝 아래 걸 여기다 써놓고 대입해서 뺀다. 이렇게. 이거 하나의 중간에 이제 하나의 뭐 어떤 수학적인 기호랄까요? 수학적인 표현 이런 표현이 하나 껴 들어가는 거죠. 복습 잘 해보세요. 증명을 두 개 다 꼭 해보셔야 돼요. 제1 기본 정리랑 제2 기본 정리 이 두 개가 이제 이 적분에서 핵심이에요. 스스로 증명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정적분의 성질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자, 부정적분 때랑 똑같죠? 자, K를 앞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건데, 방금 배웠던 정적분의 그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에 의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좌변을 계산하면요. 자, 하나의 부정적분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다 B 넣고 A 넣고 뺀다 그랬죠? 자, 이게 좌변. 그럼 얘가 KFB 빼기 KFA가 되죠? 그럼 얘가 K로 묶으면 FB 빼기 FA가 되죠. 자, 우변을 보시면 앞에 K가 곱해져 있고, 자, 얘를 하나의 부정적분 찾아서 라지 fx 쓰고, B 넣고 A 넣고, 자, 그럼 안에 거를 계산하면 FB 빼기 FA가 되면서 똑같아지죠. 그래서 K는 앞으로 뽑을 수 있다. 자, 2번 안에 거 적분하시면 라지 F, 라지 G, 자, B 넣고 A 넣고 빼자. B를 넣으시면 FB 더하기 GB 빼기 FA, 아이고, 맞죠? FA 더하기 G. 이렇게 해서 빼자. 그랬더니 FB 빼기 FA 더하기 GB 빼기 GA가 되죠. 이렇게. 자, 여기는 한 번에 가볼게요. 우변을 따로 하지 않고.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라지 fx에다가 b 넣고 a 넣고 뺐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애를 라지 g에다가 b 넣고 a 넣고 뺐다. 라고 하는 것은 a부터 b까지 fx dx를 한 거고, 얘는 a부터 b까지 gx dx를 한 거죠. 자, 3번도 해볼게요. 자, 안에 거 부정적분 하시고, b 넣고 a 넣고 빼자. fb 빼기 gb에서 빼기 a 는 거. fa 빼기 ga. 자, 그러면 f끼리 계산하면 fb 빼기 fa 빼기. 자, 마이너스 gb, 마이너스 마이너스 ga니까 얘는 마이너스 묶으면 gb 빼기 ga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얘가 라지 fx에다가 b 넣고 a 넣고 뺀 거고, 여기는 라지 g에다가 b 넣고 a 넣고 뺀 거죠. 그랬더니 얘는 a부터 b까지 fx dx 여기 a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정적분을 각각 적용시킬 수 있다. 다음 4번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a부터 a까지의 적분. 얘는 결과가 0이거든요. 0.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선은 면적이 없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면
부정적분한 다음에 A 넣고 빼는 거니까 라지 FA 빼기 라지 FA니까 당연히 0이 나올 텐데 얘를 기하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본다면 자 여기 fx가 있었어요. 근데 A부터 A까지 적분하래. 이 선은 선이 되죠. 선. 이 선이잖아요. 선. A부터 A까지 이 길이대로 쌓아라. A일 때의 길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선이 되죠. 그 선은 면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입니다. 자, 5번 갈게요. 좌변이 지금 교정적분한 다음에 이제 B 넣고 A 넣고 빼니까 지금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됐는데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FA 빼기 FB가 된 것이고 이놈은 마이너스에 자, FX에다가 A 넣고 B 넣고 뺀 거죠. 이렇게 뺀 거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B부터 A까지 fx dx죠.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fx dx죠. 그래서 성립하는데 얘도 이제 기하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우변을 보면 B부터 A까지 접근한 거잖아요. 좌변은 A부터 B까지 접근한 거고 그럼 봐봐 B부터 A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럼 이 면적이 A부터 B까지 적분이었잖아요. 이 면적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예요. 자, B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분하게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적분 방향이 반대면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적분 방향이 어떤 부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떤 식으로 활용되냐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아래쪽에 있다고 합시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때 이 면적을 2라고 할게요. 2가 있었다고 할게. 그러면 얘를 B부터 A까지 요 fx를 적분하게 되면 이제 요 그래프가 fx라고 하면 자, 원래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아래쪽에 있으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지난 시간에 붙이기로 했었죠. 근데 마이너스인 놈을 B부터 A까지 적분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2가 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놈을 반대 방향으로 적분하면 양수가 되는 거야. 아셨죠?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그 면적에 마이너스를 곱하잖아요. 아래쪽에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하면 그게 다시 또 양수가 된다. 그다음 6번. 6번은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상관이 없다. 물론 여기 안에 있는 함수는 바뀌지 않고 적분 변수만 바뀌면 문제지만 이 안에 있는 문자랑 통째로 다 바뀌면 뭐 하든 뭘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봐봐. 얘가 라지 fx에다가 b 넣고 a 넣고 빼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라지 ft에서 b 넣고 a 넣고 빼는 거야. 당연히 t 자리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t가 의미가 없어지죠. 얘도 라지 fi에다가 b 넣고 a 넣으니까 y 자리에 b 넣고 a 넣으니까 y가 또 사라지죠. 어차피 대입이 되니까. 또 fb 빼기 fa가 되고, 얘도 또 라지 fu에다가 b 넣고 a 넣고 빼죠. 그래서 적분면수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7번. 좌변이 이제 fb 빼기 fa. 바로 쓸게요, 이제. 자, 우변 보시면, 자, 얘가 fc 빼기 fa예요. 더하기, 자, 오른쪽에 있는 거에는 fb 빼기 fc예요. 똑같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날아가고 똑같아지죠. 자, 그럼 얘는 기하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먼저 크기 순서가 요렇다고 합시다. 자, 우변은 보면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니까 요 면적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니까 요 면적을 의미해요. 자, 둘이 더하면 당연히 A부터 B까지의 면적과 같겠죠. 요게 1번 범위일 때. 어떤 개념서를 보면 여기에 가로 열고 단 요게 써 있는 개념서가 있어요. 아주 나쁜 개념서예요, 그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증명할 때, 이거 증명할 때 범위에 따라서 증명한 게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미적분하게 제2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그냥 푼 거잖아요. 부정적분한 다음에 위 끝 아래 끝 넣어서 계산을 한 거잖아. 그냥 모든 범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조건이 붙은 문제집이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세요. 예전에 그게 있었거든요. 올풀이라는 이건가? 아무튼 올풀이라는 문제집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잘못돼 있더라고. 우리 학생이 갖고 왔어.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설명해 줬더니 선생님 조건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한 거야. 걔네 학교 부교재였어 그게. 선생님 이거 조건이 빠졌는데요? 이거 문제 잘못됐어요. 막 선생님 그 개념 잘못됐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개소리야?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2번부터 이제 보여준 거죠 내가.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 그 학교 선생님이 그 조건에다 막 별표를 치고 막 이러셨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을 안 들었다는 그런 슬픈 일화가 있죠.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C가 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A부터 C까지 접근해 볼게요. 이 면적이죠. 자,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접근하는 거는, 자, 보세요. 아까 했던 거죠. C부터 B까지로 간다는 거는 적분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적분의 결과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정적분의 결과가 이 면적인데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럼 이 면적을 빼란 얘기죠. 이 면적을 빼면 이 면적만 남죠. 그랬더니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죠. 그래서 범위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이 앞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초록색부터 해볼까? C부터 B까지 접근하면 요 면적이죠.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 접근하면 이번에 얘가 반대로 더해지죠. 반대로 접근이 되죠. 이 면적을 빼라는 거죠. 남은 게 A부터 B까지 접근하는 거다. 맞죠? 자, 물론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랑 뭐 C랑 같고 뭐 B가 이렇게 돼 있어. 이래도 상관없는 거야. A고 여기가 C야. 여기 B가 있어요. 자, A부터 C까지 접근한 거. A부터 C까지 접근한 거. 그게 0이죠. 이 파란색. 먼저 파란색을 보면 A부터 C까지 접근한 거. 그게 0이지 뭐. 0. 더하기. 자,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접근한 거. 이거죠. C부터 B까지 접근한 거. 그거는 A부터 B까지 접근한 거. 똑같죠. A부터 B까지 접근한 거. 이거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C가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4번은 아까 했었고. 자, 다섯 번째. 자, 평행이동한 함수의 정적분. 자, 여기에 fx가 있었다고 할게요. 자, 여기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자, 이 좌변이 이거죠. 좌변이 이 면적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m만큼 이동할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x-m이라는 그래프가 되고 이 면적이 유지가 되려면 자, 이 면적이 유지가 되려면 이 구간도 같이 따라서 m만큼 움직였으면 되겠죠. 구간도 따라서 m만큼씩 움직인 거야. 그러면 면적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a 플러스 m부터 b 플러스 m까지 fx-m을 적분하면 원래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 뒤에 아마 내가 예제를 넣어놨을 것 같은데. 음. 뒤에 예제를 넣어놨긴 했는데 간단히 보면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 x-2의 7제곱을 찾아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이거 언제 전개하고 있겠냐. 물론 우리는 이거 합성함수를 적분하는 걸 배우긴 했죠. 그죠? 근데 얘를 좀 간단히 하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2칸 이동하게 되면 구간도 마이너스 2칸 이동하고 이거 x의 7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합성함수 말고 얘가 심지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x-2의 7제곱 곱하기 x 이러면 합성함수를 못 쓰죠. 이런 거 접근할 때. 이런 거 접근할 때 합성함수 못 쓰잖아요. 이런 거를 바꿀 때 마이너스 2칸 이동하게 되면 구간 마이너스 2칸 움직이고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대입이 되고 그럼 얘가 x 8제곱 2의 x의 7제곱 요거는 이제 접근하기 쉽죠. 요거는 이제 접근하기 쉽잖아. 요럴 때 쓰는 거야. 이건 합성함수 미분법 쓰면 되니까 합성함수를 쓰면 되니까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힘들겠죠.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x축으로 이동하는 걸 했잖아요. y축으로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y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fx
더하기 n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면적이 s였다고 해보세요. 얘가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요만큼이 s가 되죠.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이 fx 더하기 n 요 놈을 적분을 해라 라고 하면, 물론 얘를 따로따로 적용을 해서 인테그랄 fx, 인테그랄 n 이렇게 적분해도 상관없거든요. 이거 둘이 더해도 되는데 이제 기하적인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그대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 면적이 이제 s잖아요. 거기다가 요만큼만 추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이제 n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n이겠죠. 여기는 이제 b-a겠죠. 요 놈은 s 더하기 b-a 곱하기 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해서 계산해도 얘가 나옵니다. 따로따로 해볼까? 자, 이렇게 되면 요 놈이 앞에 있는 게 그냥 s잖아요. 얘는 s고. 자, 얘 적분하시면 nx죠. 미분에서 n 나오는 거는 nx죠. 그럼 b 넣고 a 넣고 빼면 되죠. 그럼 여기가 nb 빼기 na 나오니까 n으로 묶으면 b-a 되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얘는 이런 사각형이 기하적인 의미로 사각형이 하나 추가된다는 거, 요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